가볼게요. 일단 215번부터 가봅시다. 자, 두 정수 A, B와 100 이하의 자연수. 일단 선생님이 싫어하는 조건들을 싹 다 줬어, 그지? 노가다겠구나 이 생각. 알겠죠? 노가다겠구나 이 생각. 자, 일단 여기는 요 녀석이 여기는 얘로 뭐가 된대? 인수분해가 된대. 그때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진짜 노가다네. 장난 아니네, 그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얘 더하기 얘 한 결과가 지금 0이라고 준 거니까 1 더하기 2a 더하기 3b는 일단 0이어야 돼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한 결과가 여기는 요 녀석의 마이너스 그냥이죠. 저기는 제가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랑 하면은 2a가 될 거고 얘랑 하면 더하기 6ab가 될 거고 더하기 얘랑 하면 3b가 될 텐데 그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6ab가 됩니다라는 두 번째 식을 준 거고요. 마지막 요거 세 개 다 곱한 게 마이너스 얘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게 제니까 얘는 6ab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총 3개의 식을 얻어냈네요. 더 이상 정보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는 두 정수 A, B랑 10 이하의, 100 이하의 자연수 n입니다 라는 정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는 4개인데 식은 3개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부정방정식 하나씩 잘 연립해서 노가다 띄워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거 일단 이거 지워진다, 그지? 어허, 이게 뭐야? 전혀 의미가 없는 식이 하나 더 생겼네. 오, 마이너스 6이 다시 2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불편하네요. 지금 결국 그럼 식이 지금 2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이거 하나랑 지금 이거 하나 두 개 준 거야? 그걸로 뭐 그렇지. 아, 그러네. 그럼 이 문자 3개에 뭐가 됐어? 문자 3개, 3개. 문자 3개, 식 2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가다 하면 되겠죠. 됐. 네 개밖에 안 음. 나와. 뭐라고? 아,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가다를 띄워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띄면 되죠. 됐어? 좀 그렇다, 그지? 좀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뭐라고 할래? 그냥 마이너스 n이라고 할래? 그다음에 2a랑 곱하기 3b라고 할래?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얘를 내가 뭐 a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b라고 하고 곱한 게 얘다라고 하고 a 더하기 b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놓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지, 얘들아? 근데 편하지 않아요. 왜일까? 얘가 지금 이렇게 치환이 되고 얘가 치환이 돼버렸을 때 이렇게 치환이 됐을 때 얘가 지금 2의 배수입니다, 얘가 3의 배수입니다는 정보가 아예 사라져 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거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저렇게 놓고 싶은데 저렇게 못 놓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현재 그냥 노가다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좀 그러네. 그죠? 근데 봐봐.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봐. 여기는 요 녀석이 뭐니까, 얘들아? 2a는 짝수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반드시 뭐여야 되겠어? 홀수여야 될 거야. 왜냐면 두 개 더한 결과가 홀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b 값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된다? 홀수여야 된다. 이 정도면 좀 좋을 것 같지. 조금 의미 있는 상황이 됐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b가 홀수인 걸 가지고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우리가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열심히 생각해 주세요.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하기 싫어요. 알겠죠? 아, 그래요? 그럼 차라리 얘를 이렇게 바꿀까요? 그러니까 3b는 뭐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죠?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 3b 해가지고 2a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여기는 얘 2a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위험해, 얘들아. 왜 위험해? 치환을 할 때 있잖아. 치환을 할 때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고 했었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야? 3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3의 배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A,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여긴 얘가 n입니다라고 이렇게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연속한 두 개의 곱이네라고만 생각하고선 거기는 걔가 100이하의 자연수라고 해버리면 A 값이 되게 많이 나와버려요. 이해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돼. 얘를 치환하는, 이게 치환하는 걸 선생님 지금 극도로 꺼리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정보들이 날아갈까봐 지금 그걸 계속 꺼리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을 때는 얘가 지금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얘가 뭐여야 돼? 현재 3의 배수가 돼야 돼. 얘가 3의 배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3의 배수이려면 여기는 요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봐봐. A 값에 따라서 얘가 두 개씩 커지고 있잖아, 얘들아. 그지? 얘가 지금 3의 배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얘는 6개씩 끊어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해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을 3개를 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2개씩 올라가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3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야. 여기는 요 녀석 A라고 하는 걸 내가 다시 3K-2로 놓고 풀고 그 다음에 A라는 걸 3K-1로 놓고 풀고 A라고 하는 걸 3K로 놓고 요렇게 3가지로 나눠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실제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이 경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3으로 나온 나머지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됐어?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여긴 얘가 3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잠깐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6K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1 3의 배수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라고 하는 건 3으로 나눈 A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어야 된다? 얘가 1이어야 된다. 오케이? 라는 정보를 가지고 저기서 적절하게 노가다를 떼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A라고 놓고 푸는 게 아니라 A를 3K-2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서는 그 다음에 노가다를 띄면은 그러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겁니다.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다시 봐봐. 지금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배수나 약수 이런 얘기, 특히 배수가 나왔을 때 있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정확하게 정수의 분류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생각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정수의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3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거랑 2인 거랑 빵인 거. 5로 분류한다. 그러면 5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거랑 2인 거랑 3인 거랑 4인 거랑 빵인 거.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해 놓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 까지 기억해 주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 핵심적인 얘기가 우리가 소거라는 작업을 했을 때 그 정보의 정보의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담고 있는 정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보를 적절하게 여기 있는 요 녀석에 대한 정보로 넘겨줄 줄 알아야 정확하게 소거가 완료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소거할 때는 항상 주의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n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이 녀석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얘는 뭐가 돼? 6k-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k-6 이렇게 되나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이 100 이하가 되게 하는 k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n의 다시 최대값과 최소값이네. 그지? 여기서 이제 k에다가 1 넣으면 그게 최소값일 거고 그다음 몇 넣어야 최대값이 될지에 대한 판단을 요걸 보면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항식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정수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수라고 하는 정수론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되게 선생님도 이쪽 파트 때문에 너희들한테 맨날 그 뭐라고 할까 조금 강의하는데 조금 되게 힘든 게 있거든. 왜냐면 너희가 어디에서도 정수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니? 중학교 때 해봤니? 안 해봤죠. 고등학교 때 어떤 단원에서 정수론 같은 걸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죠. 근데 문제는 자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분류한다, 정수론 중에 가장 기초적인 얘기야. 다시 어떤 걸로 배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그 수로 나는 분류를 해서 표현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일단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였구나. 그다음 20번으로 가보자. 이거 우리 안 했어요? 질문한 사람. 너 뒤에 안 봤지 너. 봐, 알죠? 좋아요.
다음 21번으로 가봅시다. 그래요. 얘도 좀 지저분하네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자연수. 그러니까 얼마나 얘들아 인수분해라는 파트가 얼마나 쉬우면 그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자연수, 뭐 정수, 뭐 소수 이런 정보를 줘가면서 우리를 괴롭힐까? 그죠? 이게 우리 되게 쉬운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쟤네들 때문에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느낌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항식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정수론을 연습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못하면 계속 영영 못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하나 나올 때마다 하나씩 뭐 해줬으면 좋겠어? 흐름들을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소수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딱 드는 수야. 일단 정의가 뭐야? 그렇지. 약수가 1과 자기 자식밖에 없어. 약수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어떤 소수라는 게 있었어라고 한다면 걔가 아무리 쪼개져 봤자 1과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소수랑 우리가 배우는 인수분해 단원이랑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까? 여기는 요 녀석이랑 지금 어떤 다항식을 또 줄 거잖아. 그 다항식을 내가 어떻게 주겠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주지 않을까? 됐어? 그럼 그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얘가 맥시멈 몇 개? 2개까지밖에 안 될 거야. 왜냐면 얘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둘 중에 뭐 한 개? 작은 게 뭐일 수밖에 없구나? 1일 수밖에 없구나. 얘가 1이어야 되고 얘가 요게 돼야 되는구나라는 이 생각을 이 소수라는 말을 보면서 일단 여기까지는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가보자. 일단은 여기 221번에 저기는 저 n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이것도 사실 근데 예외 처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이게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 지금 무슨 식이니 얘들아? 고차식이죠. 문자가 하나잖아요. 고차식이야. 그럼 고차식의 해결 전략은 끽해야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예요?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가지고 푸는 거랑 두 번째는 상반식 이렇게 상반식의 해결 전략. 고차식 중에 좀 특이한 형태였잖아, 그지? 근데 저기는 쟤는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죠.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는 느낌인데 사실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는 어디서 배웠던 인수분해냐면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중학교 때 형식을 한번 따라가 봐. 중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 항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2개 묶어서 하거나 하나, 3개 묶어서 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하나, 3개 묶어서 했을 땐 보통 어떤 느낌이었어? 하나, 그 3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면서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는 그 자체로 합차의 형태가 됐을 때 그렇게 묶어지면서 얘 빼기 얘랑 얘 더하기 얘로 인수분해 된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그 인수분해 방식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5에 뭐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고요. 5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5x 플러스 5 전체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앞에는 x제곱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5원칙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얘를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도 딱 보고서 뭐야 이거 뭐 너도 안 돼? 선생님도 그렇게 고민을 했었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 틀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이거 하나랑 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5 하나랑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린데 요 녀석의 절대값이 뭐가 된다? 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는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클지 지금 아예 생각할 수가 없죠. x가 만약에 자연수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더 큰 거니까 얘가 더 작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x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더 작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총 몇 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가 1인 경우랑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인 경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1인 경우랑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인 경우까지 총 4개를 다 해서 정수가 된 x값들을 싹 다 골라주고요. 됐습니다.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빡 씌워버리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겠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해서 요걸 만족하는 x값은 뭐랑 뭐예요? 6과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정수로 나오지 않네. 너무나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얘가 4가 된 거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네요.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갑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은 또 하나 겹치니까 이것 또한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이 겹친다는 건 뭐야?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1이 된다는 소리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여전히 1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1은 소수가 아니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1개, 2개, 3개, 4개밖에 안 남았어. 걔네들 하나씩 집어넣어 가면서 남은 쪽에, 그러니까 요쪽에 집어넣어서 걔가 소수가 되는지, 여기는 얘네들은 이쪽에 집어넣어서 여기는 얘가 소수가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소수가 되는 것들만 골라내면 됩니다. 라는 마지막 노가다 작업만 처리해주면 그냥 그대로 답이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됐어? 그래서 소수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괜찮죠?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요. 23번.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또 되게 비슷하죠? 그치? 이거 해결 전략 자체를 선생님이 이거 처음 보면 어색할 수 있으니 그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 됐어? 질문한 사람?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했었지? 이게 n-1, 그 다음에 n-2 이렇게 해가지고 n4제곱 플러스 2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긴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기억났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해서 잘 쪼개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이렇게 잘 쪼개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가 어떤 수로 나오고 여기는 얘가 1차 식으로 나오게끔 해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얘가 이 녀석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결 전략 찾는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26번.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저거 했었니? 그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었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 우함수는 이제 이 y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다시 봐봐. 저기는 지금 저기는 제가 일단 딱 보면 무슨 식이야? 보기차식이지. 근데 쟤는 보기차식의 해결 전략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왜? b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제 인수분해 자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나한테 뭘 줬어? a를 집어넣으면 빵이 나옵니다라는 정보를 줬거든. 됐어? 근데 쟤는 복이차식이잖아. 복이차식은 기본적으로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복이차식은 기본적으로 우함수예요. 됐어? 그래서 a가 0이 되면 a를 넣었을 때 0이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a를 넣어도 0일 거야. 이해돼요? a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a를 넣어도 0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x 4제곱에다 마이너스 250 x제곱 플러스 b 있었을 때 여기는 얘는 기본적으로 x 마이너스 a와 x 플러스 a를 자연스럽게 인수로 가질 거고 여기는 2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요거가 뭐니까 실제로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 형태도 여전히 x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해됩니다? 그래야 이런 형태가 되겠지. 지금 홀수 차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짝수 차수랑 상수항만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2차식이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랑 더한 게 지금 뭐니까 250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를 뭐라고 놔도 괜찮겠어요. 얘를 더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250입니다. 이렇게 놔도 괜찮지 않을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곱한 게 결국 뭐 얘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위험한 게 있어서 다시 봐봐.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오케이?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우리한테 준 정보가 뭐예요? A를 집어넣으면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250A 제곱 더하기 B가 빵이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 나는 B라고 하는 거는 250A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녀석을 그대로 얻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인수분해가 돼요, 얘들아. 오케이?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 다시 그냥 집어넣어 봐. x 4제곱 마이너스 250x 제곱 플러스 250a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이거든. 그럼 여기서 요렇게 두 개 해버리면 요거 두 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의 250으로 묶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50으로서 똑같이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이런 식으로 당연히 풀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얘가 개수와 상수가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여기는 얘는 x-a랑 x 플러스 a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이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겠군요. 제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안 됩니다. 정수로 쪼개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이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의 형태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버리면 합차로 다시 한번 쪼개질 테니까 얘는 4개짜리가 될 거거든. 이것만 아니라면은 얘는 정수로 쪼개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3개짜리로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꼈어야 돼. 봐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a제곱 이런 형태가 아니려면 여기는 얘가 개 크면 되거든 사실. 여기는 얘가 개 커버리면 플러스로 된 순간부터 무조건이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여기서 a가 최대일 때에 대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해? 문제가? 불가능하죠. 됐어? 왜? a가 크면 클수록 좋거든 사실. a가 커가지고 얘가 제곱한 게 250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오케이? 절대로 얘가 두 개로 쪼개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럼 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까? 좋아요. b가 자연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무슨 상관인데요? 응? 곱해서. 그렇죠. 얘랑 여기는 얘랑 곱해서 지금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의 입장에서 바라본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사실 이거였어. 이거. 우리가 b를 예로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놓는 거지? b를 뭐 하기 위해서야? 소거하기 위해서죠. 됐어? 선생님이 소거할 때 항상 뭐 해라? 주의해라 라고 했어요. 뭘 주의해라 라고 했었어? 그렇지. 저 B라고 하는 요 녀석이 가진 뭐까지 정보까지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여기 있는 A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A에 대한 정보로 뭐 해야 돼? 변형해서 들어가야 돼. 변환해서 들어가야 돼. 이해돼?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자연수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였겠어? 이거보다 커야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소거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a제곱에다가 250 마이너스 a제곱이 양수예요 라는 정보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야. 애시당초 시작부터.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양수예요 라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250은 뭐가 되겠어? 얘는 음수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면 일단 a제곱 얘가 25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가능한 a 값은 뭐가 되겠어? 일단 자연수니까 a는 당연히 1부터 가능하겠죠. 그래서 쭉쭉쭉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 제곱 수를 생각해봐요.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그렇지. 그럼 여기 얘는 15까지 가능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되나요? 그러니까 A가 가능한 게 이제 몇 개 남았어? 15개 남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무슨 생각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A 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것만 솎아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A 제곱의 형태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최대 15개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게 몇 개 있겠지. 그럼 그것들을 빼버리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는데 가만히 봐봐 얘들아.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25잖아. 225 빼면 이게 25잖아. 그지? 그럼 얘는 되잖아. 이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5는 돼? 안 돼? 안 돼. 됐어? 그럼 14 되겠죠? 14 또 집어넣어 보는 거야. 완전 제곱 형태 되는지. 안 되겠죠? 그럼 여긴 얘는 최대값은 14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가면서 여기는 얘가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 얘가 14였을 때 B가 몇이 나오나요?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고. 됐나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땀 한 땀 노가다 해서 풀어달라. 이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어요? 좀 많이 귀찮다. 됐어? 정음이, 그러니까 문제를 더럽게 변형을 해놨어요. 그죠? 근데 좀 이거는 좀 근데 선생님 생각에 뭐냐면 좀 상식에 좀 어긋나. 일단은 얘가 5개 정도였으면 인정이라도 할 것 같아.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아, 문제 자체가 B의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그 안다니까. 음, 원래 문제가 저 교육성 문제가. 아,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 문제는 15개나 우리가 노가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되게 어때? 빡이 치죠. 그죠? 그래서 좀 그래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막 이렇게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해설은 어떻게 풀어놨니 얘들아? 자, 그럼 요거는 넘어가고요. 227번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복소수로 가면 되죠.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스텝 1은 그냥 넘어갑니다. 스텝 2로 바로 갈 건데 일단 숙제도 복소수까지만 하면 돼. 알겠죠? 스텝 1, 스텝 2, 스텝 3 다 복소수만 골라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복소수만 할 거야. 일단은 첫 번째 뭐 이런 거는 우리 할 수 있겠지. 딱 봤을 때 많이 풀어본 거기도 하고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넘어가고요. 여기서 잠깐 이런 얘기 잠깐 해보자. 우리 Z의 제곱이 양수야. 이게 무슨 의미죠? 뭐가 실수? 근데 0은 아닌 0이 아닌. 이렇게. 이렇게 되면 Z는 실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Z제곱이 음수예요. 얘는 뭐가 돼요? 그렇지. Z는 순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Z제곱이 실수예요. 이렇게 말하면 Z는 뭐거나 실수거나 또는 순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Z제곱이 순허수였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Z제곱이 순허수라고 갑자기 이렇게 줬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또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봐봐. 잘 봐봐. 그냥 이거야. 여기다 쓰자. Z를 A 더하기 BI라고 생각해봐. 그럼 Z제곱이 뭐가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겠지. 이렇게 되겠지. 얘가 순허수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뭐여야 하며 0이어야 하며 얘는 뭐가 되면 안 됩니다.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서로 같은 거잖아. 그렇다는 거는 A의 절대값과 뭐랑 B의 절대값이 같아야 하는데요. 걔네들은 일단 0은 아니어야 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쓸 필요 없잖아,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어? 부호는 상관없어. 절대값이 같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각보다 좀 나오거든.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사실 그냥 딱 무조건 외워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선생님도. 근데 이 정도의 그 흐름 정도는 한번 머릿속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이 나한테 말해주는 걸 다 일일이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는 이 녀석을 제곱했는데 얘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저기는 저 녀석을 제곱한 게 음수니까 저 녀석은 순허수. 그죠? 저 녀석이 순허수였다면 Z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i였을 텐데 얘는 절대로 1이면 안 되겠네.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은 그냥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자꾸 해보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하는 느낌보다는 해석을 하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계산량을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어.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요 녀석의 제곱이 뭐가 됐대? 실수가 됐대 라고 한 거니까 얘를 i가 없는 애랑 i가 있는 애로 묶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다 랑 그 다음에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다 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그러니까 실수거나 순허수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요런 것도 한번, 자, 요건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들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지? 요런 거. 307번 문제. 요런 거. Z의 4제곱이 뭐야? 뭐래? 음수래. Z의 4제곱이 음수래. 그럼 Z의 제곱이 뭐겠어? 순허수겠지. 그러니까 Z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생각보다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Z 제곱이 순허수가 되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Z의 제곱이 순허수니까 Z 바의 제곱도 순허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허수 부분이 같아요? 아니야. 절대값만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더한 게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A가 2였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됐다는 소리가 되겠죠. 됩니다. 그러니까 Z가 플러스였으면 Z바가 뭐였을 거고? 마이너스였을 거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반대였다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반대로 플러스가 될 테니까 어차피 두 개 곱한 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가서 봅시다. 그래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으면 좋겠냐면 규칙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Z1에다가 다시 Z2는 Z1에다가 뭘 하겠다? 곱하기 i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 Z3에다가는 Z3은 Z2에다가 i를 곱하겠다. Z4는 Z3에다가 i를 곱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i를 계속 곱해가면서 지금 하나씩 이렇게 커지고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Z1에다가 i의 제곱이 될 거야. 여기는 얘는 Z1에다가 i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럼 Z5는 뭐가 되겠어? Z1에다가 i의 4제곱이 되겠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찾아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니? Z1에다가 i를 몇 번 곱한 게 되겠어? 999번 곱한 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Z에다가 i를 3번 곱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Z1 i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나요? 4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규칙들을 너희가 자꾸 생각해 보면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얻어내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규칙 말고 다른 규칙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꼼꼼하게 다 너희가 규칙들을 판단하려고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복소수는 그 주기의 대표 주자잖아. 그지? 맞아? 주기성을 갖는 대표 주자잖아. 그러니까 뭔가 주기성을 찾으려고 노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주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기 얘기 먼저 하고 가자, 그러면 차라리. 다시 이런 거.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야, 복수평. 저희 그거 수학 교재에 있던데요. 그래요? 복수평면이 나왔어?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거를 몰라도 사실 풀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지? 무슨 평강 얘기. 일단 복소평면이라는 건 지금 너희 그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게 맞아.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는 걔는 선생님이 아름고 기출풀이에다가 복소평면에 대한 얘기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었어요. 그거 우리 같이 했었나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거 없이 이제부터 푸는 훈련들을 좀 해줄 거야. 객관식은 너희가 알아서 그거 가지고 풀어주세요. 됐습니다. 지금 서술형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소평면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기. 주기를 너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요? 주기라고 하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주기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뭐야? 주기가 있어. 주기가 있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지? 뭔가 편하게 풀 수 있어. 그렇죠? 왜?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지?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이 전체를 다 관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딱 한 주기만 관찰하면 땡이지.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기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몇 주기인지에 대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무슨 얘기야? x의 n제곱이 1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 그럴 때 이 x라고 하는 게 몇 주기가 됩니다. 정확하게 n 주기가 됩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봐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x의 세제곱이 1이었어. 그러면 x의 6제곱도 당연히 1이겠지. x의 9제곱도 1이겠지. 됐어? 만약에 얘가 성립해.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럼 얘 9제곱이 1이니까 얘를 9주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 6주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아니야. 그죠? 얘는 무조건 3주기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 왜 3주기라고 말을,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반복성을 나타내는 거긴 한데 그 중에서 뭐야? 가장 짧은 반복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그 주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반복성에 대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오케이?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걸 찾아내려고 자꾸 노력해. 왜? 가장 짧아야 내가 관찰할 대상이 적게 될 테니까. 그래서 주기가 의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x의 n제곱이 1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짧은 거를 내가 n이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n 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좀 유명한 애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지? 유명한 애들 다 하지 말고 일단 주기성을 갖는 가장 짧은 주기를 갖는 게 누가 있지? 일단 1주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지? 1주기는 1의 n제곱이 1이잖아. 그지? 1의 1제곱이 1이잖아.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제일 짧은 거.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얘는 몇 주기가 된다? 2주기가 된다. 그지? 그럼 3주기짜리? 그렇지, 오메가. 오메가 찐. 얘는 세제곱하면 1이 된다. 얘는 3주기. 그 다음에 또 4주기. i. 그지? 얘가 4주기가 되겠죠. 5주기는 없어. 6주기. 오메가 짭. 오메가 짭. 오메가 짭이 6주기. 그 다음 7주기는 없고요. 8주기.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됐어? 요거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들 전부 다 몇 주기? 얘는 일단 제곱하면 i가 되는 애로 유명한 거였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는 얘는 결국 전체 4제곱 더하면 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8주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준을 삼아볼 만한 주기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주기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얘들아?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기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합성. 주기를 합성하고 싶어. 그러니까 2주기짜리랑 3주기짜리랑 합쳐졌어. 그럼 몇 주기가 됩니다? 2주기랑 3주기가 합쳐졌어. 6주기가 됩니다. 합쳐진다는 얘기가 더하겠다는 얘기니? 는 아니야.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몇 주기짜리? 3주기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2주기짜리가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 라고 해봐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은 전체적으로 몇 주기가 됩니다?
6주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요거의 뭐가? 최소 공배수가, 그지? 여기는 요거랑 요 숫자랑 여기는 요 숫자, 요거 두 개의 최소 공배수가 결국 뭐가 됩니다? 여기는 요 녀석의 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거 이해되니? 이게 상식적으로 딱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직관적으로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3주기짜리가 여기 1, 2, 3, 1, 2, 3 어차피 이 세 개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여긴 얘는 어때? 1, 2, 1, 2, 1, 2 이렇게 1, 2, 1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야. 얘네들 더하거나 곱하거나 곱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달라는 얘기일 텐데 당연히 여기는 이 숫자랑 이 숫자, 이 숫자랑 이 숫자, 이 숫자랑 이 숫자, 요 숫자랑 요 숫자,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까지 하고 나면 요거랑 요거에서 최초로 다시 이 구성이 다시 똑같이 튀어나올 게 분명한데 그 숫자는 당연히 얘가 3칸씩 가고 있었던 중이고 얘는 2칸씩 가고 있었던 중이니까 딱 여기서 똑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3과 2의 뭐가 최소 공배수가 당연히 그 녀석의 주기가 될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걔네들은 전부 다 주기의 합성 취급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주기를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우리한테 루트 뭐라고 할까? 2i 분의 됐어? 루트 2i 분의 1 마이너스 i 곱하기 되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걸 나한테 해달래. 이걸 전체 n제곱 가지고 장난칠 거야. 그 n의 주기를 찾아줘.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 덩어리가 보이죠? 이거 몇 주기야? 8주기네요. 여기는 요거 i분의 1은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는 몇 주기야? 4주기죠. 그죠? 얘는 4주기예요. 그다음 여기는 요 녀석은 몇 주기니? 3주기죠. 그럼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24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4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 얘는 24번만 우리가 노가다를 띄면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주기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얘기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주기에 합성을 했을 때 얘가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보장 자체가 없어. 잘 봐봐, 얘들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있었대. 마이너스라고 해볼까? 이런 애가 있었대. 이건 오메가 짭이잖아, 그지? 여기까지 괜찮죠? 얘는 몇 주기야? 6주기죠. 됐어? 거기다가 내가 2주기짜리인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는 6주기고 얘는 2주기니까 최소 공배수하면 6주기가 되는 게 당연하지. 됐나요? 근데 여기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돼버리잖아. 그럼 실제로 여기는 얘는 세제 곱하면 1 되는 뭐가 돼버려? 찐 오메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3주기로 바뀌지. 그러니까 얘는 2주기랑 6주기가 합쳐졌는데 뭐가 됐어? 갑자기 3주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근데 얘를 주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반복성의 합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주기가 아니라 반복된다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당연히 6번마다 반복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6번마다 반복은 되지만 그 안에서 3개, 3개가 또 어때? 끊어져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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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반복되니까 여기 있는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다? 3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보장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 보장할 수 없으면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얘가 6주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거기는 걔의 지금 반을 딱 잘라가지고 3을 생각해봐. 근데 세제곱만 딱 해보는 거야. 걔가 1이 나오잖아? 그럼 3주기지. 됐어? 1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6주기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에 대한 얘기를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는 실제로 복소수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기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아까 질문했던 문제들은 인수분해를 다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수론을 다루고 있는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은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중이야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주기성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얼마나 적절하게 편안하게 해낼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가 귀결될 겁니다. 됐나요,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는 얘도 봐봐. 지금 이렇게 줬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기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 있어? 이거를 만족한다라면 뭐가 성립되니? x의 1제곱부터 x의 제곱 해서 쭉쭉쭉쭉 더해서 x의 n제곱까지 다 더한 게 무조건 0이 돼야 되지. 이건 무조건이라고 말해도 돼.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얘가 무조건 성립할까? 넘겨가지고 응.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아, 이거를? 아니 x n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맞아요. 여기는 요 녀석을 x의 n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해봐. 그러면 인수분해가 x-1에 뭐가 돼요? x의 n-1제곱, x의 n-2제곱 더하기 댕댕댕 해서 x 더하기 1이 되겠죠, 얘들아. 선생님 모양이 좀 다른데요? 여기 있는 얘가 0이란 소리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몇이야? x의 n제곱이죠? 맞아? 얘가 제일 뒤로 가면은 이 모양이 딱 나오겠지, 지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 얘들아. 조금만 더 나가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요거랑,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i라고 생각했어. 지금 i는 4주기 이렇게 분명하잖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만 0인가요? 는 아니야. i의 2023제곱 더하기 i의 2024제곱 더하기 i의 2025제곱 더하기 i의 2026제곱도 0이에요. 당연하겠죠. 왜? 얘네들은 뭘로 묶어버리면 i의 2022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네들이 될 테니까. 얘가 0이니까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야? 연속한 4개의 정수의 합이 0이 된다는 소리. 연속한 4개의 정수를 지수로 가지고 있으면 걔는 무조건 0이 된다. 왜? 얘는 4주기니까. 그럼 얘가 n주기짜리면 연속한 n개가 뭉쳐있으면 얘는 0이 된다. 이런 소리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뭐야? i의 n 더하기 3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야. 왜?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가 있어야 좀 편할 것 같잖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요 녀석은 뭐라고? 여기는 얘라고. 됐나요? 그럼 어때? 쉽죠? 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런 애를 지금 몇 개? 이건 당연히 4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4주기 당연히 맞는 거고. 이거 몇 개 있어? 98개 있잖아. 그럼 뒤에 있는 얘네들 다 없어지고 2개 남겠지. 왜? 4주기니까. 뒤에 거부터 없었는데. 상관없잖아. 그건 무조건 4개씩 끊으면 다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거 2개 남기는 게 편하겠어? 뒤에 거 2개 남기는 게 편하겠어? 앞에 거 2개 남기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걸 다 지워버려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의 4제곱이고 2를 집으면 마이너스 i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i잖아. 그지? 답은 이거 맞지.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각. 그렇지. 되게 치졸할 만큼, 그지?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각한다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지.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어떤 만족감이 생기냐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문제 풀었을 때. 아,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풀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 오케이? 그러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천재의 영역은 아니라고 말했죠. 나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따라하는 거잖아. 개념적인. 얘는 지금 주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풀 수 있다는 주기의 생각이 이미 끝났거든. 내가 주기를 만들었으면 내가 천재라고 날 인정할 텐데 주기를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죠? 주기라는 성질을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천재겠죠. 그렇지 않아? 그런 느낌인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뭐 해주면 됩니다? 잘 이용해주면 됩니다. 잘 만들어진 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새로운 개념을 너희가 창조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됐어? 좋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야. 너희가 그 되게 깊은 생각들을 하면서 있잖아.
어떻게든 편하게 풀려는 그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접근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푸니까 개편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 일반화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공식처럼 내 걸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그런 식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312번 이거 꽤 어렵다 얘들아. 너희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좌절을 맛보세요. 넘어가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런 것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유명한 애들은 그 성질들을 기억해 놓고 있으면 사실 어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자마자 사실 답이 1이야. 아, 그렇군요. 그쵸? 왜? 이걸 만족하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 딱 하나 있어. 누구 있어? 아이. 나도 루트 3i 오메가 있잖아, 오메가. 오메가 찐. 아, 그러니까 봐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다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지. 얘 그냥 오메가랑 오메가 바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메가 바가 얼마야? 1이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니? 1이죠.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얼마란 소리야? 1이란 소리지.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건 나한테 오메가를 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면 얘는 몇 주기니까? 3주기잖아. 그럼 3개씩 끊으면 다 빵이라고. 그러니까 1만 남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지. 그렇지? 기분 좋네. 주기를 가지고 푼다. 주기의 성질을 가지고 푸는 거야. 항상. 그런 느낌으로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얘들아. 그죠? 되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4주기랑 2주기가 합쳐졌네요. 4주기겠군요. 됐어? 4주기랑 2주기가 합쳐졌군요. 플러스 1은 뭐예요? 그럼 어차피 여기는 얘는 플러스 1이 더 있어봐야 어차피 4주기를 나타내는 데는 2주기를 나타내는 건 지장이 없으니까 4주기랑 2주기니까 전체 4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총 몇 개만 바라보면 돼.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4개, 이렇게까지 총 4개만 바라보면 끝나는 거야. 그게 주기의 그 등장 이유라고 보지. 그러니까 주기라는 걸 생각하는 이유는 전체를 다 바라볼 필요가 없어. 4개만 바라볼 거야. 그 주기에 대한 생각만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는 거야. 그리고 좀만 더 가면 봐봐. i분의 1이 뭐였어, 얘들아? 마이너스 i였지. 됐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i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겠죠. 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씩 곱해지고 있지. 그치? 위에만 바라보면 마이너스 1씩 곱해지고 있지. 아래를 바라보면은 뭘 곱해주고 있어? 마이너스 i를 곱해주고 있지. 그럼 전체적으로는 i를 곱해주고 있는 거지.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1을 위에다가 넣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어디 갔어? 얘랑만 바라보면 지금 마이너스 1씩 곱하고 있잖아. 근데 얘를 바라보면 i분의 1, i분의 1, i분의 1, i분의 1을 곱하고 있잖아. i분의 1은 마이너스 i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고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i를 곱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거 마이너스 i다가 i만 계속 곱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아까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 훨씬 더 편한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계 구조들을 그런 식으로 관찰해가면서 생각해주면 훨씬 더 어때? 좋습니다. 얘도 봐봐. 몇 주기라고? 3주기. 3주기. 오메가 찐이니까. 몇 주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이건 제곱하면,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i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 다시. 마이너스 i분의 1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i분의 1은 뭐가 되겠어? i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제곱하면 i가 된다는 소리네. 4주기죠. 8주기죠. 됐어? 그러면 얘는 몇 주기? 3주기. 얘는 8주기. 이해됐어? 그럼 여긴 얘는 몇? 24일 때마다 1로 같아지겠지. 됐어?
24의 배수. 그러니까 최소값은 24겠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기에 대한 생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주기에 대한 생각으로 거의 대부분의 생각을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을 자꾸 주기로 바꿨으면 좋겠어, 생각 자체. 그래요. 이런 문제 진짜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몇 초 컷? 2초 컷. 됐어? 딱 보자마자 탕탕탕 24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 아름거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몇 개, 24의 배수 4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쨌든 그런 느낌. 음수의 제곱근 얘기는 선생님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다 할 수 있죠? 오케이?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켤레복소수라는 애랑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몇 시니 근데 44번 켤레복소수라는 애랑 그 다음에 그냥 아예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켤레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켤레복소수 하면 떠오르는 거 맞아요. 켤레복소수는 두 개의 뭐랑 합과 두 개의 곱이 뭐가 됩니다? 그렇지. 요거 두 개가 다 실수가 됩니다. 근데 요건 조금만 더 가서 여기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입니다. 까지 생각해주면 더 좋지. 왜냐면 여기는 요 녀석의 결과는 뭐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요 생각이 진짜 되게 중요한 생각이거든, 얘들아. 그 다음에 또 켤레복소수의 성질이 뭐가 있었어? Z1이랑 Z2가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에 켤레를 해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얘랑 여기 있는 얘 각각의 바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가 됩니다. 로 여기는 얘네들이 이 켤레가 다 쪼개져서 들어갑니다. 이런 거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요 성질과 여기는 요 성질을 합쳐버리면 또 되게 재밌는 결과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어떤 걸 만들 수 있니? 만약에 Z에다가 이렇게 해볼까?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1 이렇게 있었어. 더하기 Z 바에다가 Z의 제곱 마이너스 Z 바에다 더하기 1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가 실수다. 이게 이제 뭐 합답형 문제 기억 보기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런 문제를 보면 뭐야 이거 다 계산하라는 거야? 되게 끔찍해 막 짜증나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요 녀석에다가 발을 때려버린 게 얘지. 다 쪼개져서 들어가면. 이해돼? 그럼 얘랑 얘랑 켤레 관계네? 더 했잖아. 실수잖아.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랑 여기는 요 성질이 합쳐지면 이런 것까지 우리는 가능해지는. 됐어요? 반응이 너무 좋네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그 성질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려고 자꾸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됐어?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잠깐만 해보자. 얘들아 반대로 지금 이거랑 이거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면 뭐라고 했어? 켤레. 켤레는 저렇게 두 개 실수라고 했잖아. 반대로 Z1이랑 Z2가 있어. 이걸 더했더니 거긴 걔가 실수래 만약에. 그 다음에 Z1이랑 Z2가 있는데 걔를 곱했더니 걔가 실수래 라는 이런 두 개의 정보를 줬다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Z1과 Z2가 켤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켤레면 합은 실수고 곱은 실수야의 역을 하겠다는 소리거든.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면 켤레다라는 게 참일까? 이런 얘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여기는 이거일 때 두 개가 켤레다라는 건 거짓인 명제가 돼. 오케이? 왜냐면 여기는 얘가 Z1이랑 Z2가 둘 다 실수일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얘랑 얘가 허수예요 라는 정보와 함께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줬다고 한번 문제성을 바꿔볼게 라고 한다면 저거 가지고 두 개가 켤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럼 될 것 같아.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됩니다. 오케이? 합이 실수고 곱이 실수잖아? 두 개가 허수였어 라고 생각해. 허수라는 보장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켤레 관계야 라는 것까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다시 얘네들이 둘 다 실수였으면 얘가 1이고 3이었어 1이고 3이었어 당연히 실수잖아 그지?
그 1과 3이 켤레복소수 관계는 당연히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허수라는 전제가 깔려버리면 그냥 간단해요. Z1 더하기 Z2가 실수였다는 얘기는 Z1을 내가 A 더하기 BI라고 놓고 여기 얘를 C 더하기 DI라고 놓았을 때 두 개 더한 게 실수였다는 건 얘 더하기 얘가 뭐였다는 소리야? 0이었다는 소리잖아. 그럼 D는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B일 수밖에 없군요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두 개를 곱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곱했어. 그럼 얘는 AC에다가 더하기 BD가 될 거고 더하기 뭐가 되겠어요? 얘랑 얘랑 마이너스 AB 얘랑 얘랑 BC I가 되겠죠. 그럼 얘가 실수라고 준 거니까 얘가 0이어야 되거든. 그럼 B가 B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면 그럼 얘가 0이란 소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는 소리가 되거든. 근데 얘가 0일 수가 없어. 지금 얘네들을 허수라고 준 거라서. 그치? 얘가 0일 수 없으니까 얘가 성립해야 돼. 즉 C가 A랑 같아야 돼. C가 A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개는 켤레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됐습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 이 정도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라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이렇게 줬어. 이렇게 곱으로 줬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런 걸 줬을 때 여기는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얘 사용법 중에서 그러면 알파 다시 알파 반은 알파분의 1이하로 이렇게 변형하는 게 잘 안 되는 모양이야. 맞아요. 쟤를 저렇게 변형하는 게 잘 안 되나 봐. 저것도 잘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저거 진짜 의외되는 거 아니 그냥 얘를 넘긴 거잖아. 얘를 이렇게 넘긴 거지. 양변을 그냥 알파로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식을 변형한 모양이야. 적절하게. 왜 변형했을까? 나는 알파분의 1이라는 모양을 만들고 싶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런 느낌을 자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어져 있는 식들이 괜히 주어져 있는 식은 별로 없을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봅시다. 우리가 A가 다시 실수 A, B를 줬어 라는 거랑 그 다음에 복소수 A, B를 줬어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준 거잖아. 그지? 저건 완전히 다르게 준 거야. 조건 자체가. 그죠? 보통 아무 말이 없었어. 아무 말이 없었어. 그럼 실수라고 준 거겠어? 복소수라고 준 거겠어? 이제부터는 복소수라고 준 거야. 왜?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됐어? 그런데 우리가 함수로 들어가게 되잖아. 함수로 들어간 후부터는 실수 범위에서만 바라볼 거야 라는 뜻이야. 이유는 뭐겠어? 그치, 허수를 못 그리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고 싶은데 허수는 내가 좌표 평면뿐만 아니라 수직선에도 표현할 수 없잖아. 그렇죠? 우리는 복소 평면이라는 특수한 도구를 가져야만 허수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수축돼 있는 그런 데다 못 그리니까 거기는 걔는 실수 범위가 최고의 범위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어요. 이해됩니다? 어쨌든 여기 실수라는 조건과 복소수라는 조건을 줬을 때 그 전제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다. 알겠죠? 이제부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이거야. 근데 함수면 이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부등식일 땐 당연히 이거겠지. 왜 부등식은 허수끼리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됐어?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뭐겠어?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것만 실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 거야. 복소수라고 하는 수체계 중에서 실수랑 허수랑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실수, 허수 중에서 실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제곱하면 0보다 커진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성질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A는 0이야. and B도 0이야. A랑 B가 둘 다 0이야. 나는 이거에 대한 생각은 A랑 B가 모일 때만 실수일 때만 할 수 있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똑같이 복소수 쪽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당연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이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어. 왜?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거든. 제곱 더하기 제곱이 항상 0이라고 다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거든.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거든. 더한 게 0이었을 때 둘 다 0일 필요가 없었거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전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있어요. 여기 얘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아져.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가 뭐랑 똑같다고 했었어? a는 b는 c라고 했었지. 이게 언제만 성립하는 조건이야? 실수일 때만 성립하는 조건. 이유는 뭐겠어? 얘를 변형한 결과가 2분의 1에 뭐가 돼?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된 거죠. 얘가 0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를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A, B, C가 다 실수일 때만 지금 이런 조건이 성립하는 거겠죠. 만약에 A, B, C가 허수였는데 지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너희가 발견했다고 해서 아싸, A는 B는 C야 라고 풀어버리면 그대로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쟤는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둘 다 성립하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A, B가 0일 때 요거 이면 항상 A는 0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B는 0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돼. 실수일 때, 허수일 때 무조건 다 되는 거다. 심심하면 증명해보세요. 알겠죠? 한번 증명해보세요. 어려울 것 같아. 뭔가 당연한 지금은 당연할수록 어렵죠. 그 저거 길고.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돼. 요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라는 거고, 그지? 요것도 당연히 안 되죠. 얘 가지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곱한 것도 실수여야 되고, 둘 다 또 허수여야 되고, 그래야 두 개가 켤레복소수일 거고, 이건 뭐, 너무 쉽죠. 됐어.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얘기 안 했다. 세종호 시험에서 요거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잠깐만. 자, 요거는 풀이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꼭 풀이가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가지 정도로 풀 수 있어. 더 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풀이들을 좀 하나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첫 번째 거. 얘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얘가 실수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푸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뭐야?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모양을 Z 더하기 Z분의 1이니까 얘는 A 더하기 BI에다가 더하기 A 더하기 BI분의 1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가지고 얘가 0이군요 라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거야가 가장 기본적인 풀이이자 이 풀이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풀이입니다. 알겠죠? 제발 이렇게는 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 됐습니다. 계산량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풀이는 실수예요 라는 이 정보가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건 뭐라고 했어? 요 녀석과 얘의 켤레가 같아요. 였거든. 맞아? 그래서 Z 더하기 Z분의 1과 Z바 더하기 Z바분의 1이 같아요. 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얘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서 Z-Z바는요. Z바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되니까요. 얘는 Z바분의 Z-Z바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얘를 뭐 넘겨놓고 얘를 묶어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묶자 다 그냥 통째로 다 넘겨서 묶어버리면 ZZ바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소린데 ZZ바는 실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절대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 그럼 이렇게 결국 얘가 0이었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건 얘가 1이었다는 소리잖아. 얘는 1이었다는 소리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온다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라는 조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또 재밌는 풀이 하나만 말해주고 오늘 수업 마칠게. 오케이? 봐봐. Z 더하기 Z분의 1. 얘가 뭐야? 실수. 실수는 내 맘대로 A라고 넣을게. 괜찮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ZZZ를 곱해요. 그럼 Z 마이너스 AZ 더하기 1은 0. 됐어?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Z란 소리지. 됐어?
그럼 이 녀석의 켤레가 당연히 근이역이죠. 왜? 얘 실수, 얘 실수, 얘 실수니까 켤레근도 있어야 됩니다. 됐어? 내가 궁금한 거 뭐라고? Z, Z파. 1이군요. 됐습니다. 이런 식의 해결 전략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 뭐